그 지난번에 나와서도 한번 불렀던 노래인데요. 우리의 마음들이 일어나서 우리의 행동들이 일어나서 또 사회를 변화시켜 가기를 그려보면서 같이 노래했으면 좋겠습니다. 톤이 약간 좀 날카로운 느낌이, 기타가 조금 날카로운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나쁘지 않습니다. 우리가 더 좋은 방향으로 변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불렀던 노래인데요. 변해가네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긴 그대로를 말하고 생각한 그 길로만 움직이며 네가 뭐라 해도 돌아보지 않으면 내가 그 곳으로만 가려했지. 길지 않은 나의 인생을 난 남겨진 거라 생각하며 네가 숨기며 함께 가자고 내가 그 곳으로만 가려했지. 너는 알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나를 둘러싼 모든 것이 변해가 나의 그리보다 너와 멀어지네. 나를 둘러싼 모든 것이 변해가 너무
바뀌지 않는 것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원칙이 지켜지고 또 사람이 우선이 되고 하는 그런 생각들, 그런 마음들, 초심들이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들, 이런 마음들도 잘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네, 바뀌는 게 참 많습니다. 바뀌는 게 많기 때문에 우리는 변하지 맙시다, 이런 마음으로 또 노래를 하나 불러봤으면 좋겠는데요. 강산혜 씨 노래입니다.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오르는 저 힘찬 여자들, 같이 노래해 보겠습니다. 흐르는 강물 거꾸로 거슬러 올려놓는데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만의 신비한 이유처럼 그런 데서부터 걸어 걸어오는 길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이 가야만 하는지 너가 내기를 준 만약에 이 길을 내가 걸어가고 돌아서 갈 수 있게 여기까지 부르니까 생각나네요. 돌아가라! 돌아가라! 딱딱해지는 날마다 걸어 걸어가다 보면 너희는 또 내려서 가실 수 있겠지. 함께 걸어가다 보면 좋은 날들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어디서 아멘 하시는 소리가 들릴 것 같은데, 네, 감사합니다. 네, 이 노래를 한번 같이 불러봤으면 좋겠는데요. 이번 저희 모임의 주제가인가요?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자꾸 거짓말하시고 안전하다고 자꾸 이렇게 살살게 꼬시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있는 것 같은데, 같이 한번 노래해 볼까요? 이 노래가 짧고 단순한데 은근히 어렵습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제가 전에 몇 년 전에 막 세종시 가서 그 세월호 이렇게 사건이 있고 할 때 이 노래를 막 같이 부르고 했었는데, 이걸 몇 년이 지나고 계속 이 노래를 부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같이 불러볼까요? 은근히 어려워요. 첫음 잡기가 어렵습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아까 세종시 얘기 이렇게 세종시 내려갔던 이야기 말씀드렸었는데 그때 불렀던 노래입니다. 지난번에 반밖에 못 불렀었는데 오늘은 끝까지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망이라는 노래. 돌아갈 때까지 이 노래가 이 외침이 끊이지 않았으면 합니다. 마지막 곡인데요. 마지막 곡입니다. 이 곡을 준비하느라고 유튜브를 찾아보다가 우리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기타를 이렇게 띵띵띵 치시면서 부르신 이 영상이 하나 있더라고요.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 그 어떤 목소리에서 어떻게 세상이 바뀌는 것을 꿈꾸며 살았는지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 것 같아서 좀 뭉클했는데 이 노래 같이 마지막으로 불러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발초 회장님, 여기 녹색계 회장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음악. 오늘은 마치를 수 없다. 거짓은 살릴 수 없다. 진실은 진노하지 않는다.
지나서 열배관, 고압가스관 밑으로 통과하지 않습니까? 사고 시에 대형 참사로 교화 전체가 위험합니다. 우리는 국토부의 모순된 행태를 규탄하며 생존권 사수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구호는 뒷부분만 3번 외쳐주시면 됩니다. 또 했는데 또. 교화시민 생존권 보장하라! 보장하라! 안전에는 베테랑이 없다! 노선 변경하라! 감사합니다. 이번 순서는 저희 대책위원이신 남기혁 위원님 나오셔가지고 구호 제창이 있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는 5만 교화 시민의 안전을 반드시 노선 변경을 관철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첫째도 투쟁, 둘째도 투쟁,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우리는 살고 싶다! 죽음의 노선 승인은 국토장관 퇴출하라! 교화 시민 사지로문 지역 국회의원 사퇴하라! 교화 시민 안전 보장 못한 파주시장 물러가라! GTX-A 노선 변경 예고된 대형 참사다! 죽음의 노선 승인한 국토부 장관 퇴출하라! 교화 시민 사지로문 지역 국회의원 사퇴하라! 파주 시민 안전 보장 못한 파주시장 물러나라! GTX-A 노선 변경 예고된 대형 참사! 문제의 책임자들은 나와라! 문제의 책임자들은 나와라! 문제의 책임자들은 나와라!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순서는 저희 대책위의 홍보위원이시고 저희 또 일을 많이 하시는 허지선 위원님이 나오셔서 발언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GTX-A 차량기지 노선 대책 변경을 위한 대책의 홍보 담당 허지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이 좋은 주말 저녁에 저희와 함께 이 자리를 같이 해주셔서 정말 일단 감사드릴게요. 여행도 가시고 일도 많으실 텐데 시간 내주셔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GTX-A 노선에 대한 저희 대책의 입장을 간단히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GTX-A 차량기지 노선 변경 대책위는 2018년 12월 중순부터 현재 6월까지 한 6개월 동안 투쟁을 거듭해왔습니다. 국토부 시행사와 함께한 세 차례의 주민 간담회를 통해 환경 영향 평가서 안에서의 오류와 부실 부분을 공식적으로 입증했으며 가스 배관의 문제부터 진동 측정의 오기 등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시행사가 밝히지 않고 인정하지 않은 사실들을 찾아내서 이 노선의 위험성과 불합리함, 불법성을 공식적으로 그리고 객관적으로 입증해온 것입니다. 이에 대책위는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국토부에게 주민들을 허위 사실로 기만한 위험한 현 노선을 인지하고 책임감 있는 태도로 다른 대안 노선으로 변경해 줄 것을 거듭 요청했으나 국토부는 여전히 이
고소함으로써 민의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저희 대책위는 지역의 안전을 위협하는 현 노선의 심각성에 대해서 더 많은 교화 운정 시민들에게 알려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끼며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선 것입니다. 이 노선을 파주까지 연장해온 윤우덕 의원은 이 비상식적이고 위험천만한 현 노선에 대해서 무한한 책임을 느끼며 본인의 의원직을 걸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노선을 변경해 주기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뿐만 아니라 국토부 담당 책임자들과 김현미 장관은 누구를 위한 개발이며 무엇을 위한 개발인지 냉정하게 반성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의 편의와 안전을 위한 노선 변경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는 서울에서 이렇게 저희 파주까지 함께해 주신 두 시민단체를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공교통 네트워크와 한국환경회의라는 환경 관련 네트워크 단체인데요. 먼저 공공교통 네트워크라는 단체를 좀 소개해 드릴게요. 공공교통 네트워크는 2009년부터 환경운동연합, 녹색교통 등 교통 관련 시민단체, 전국장애인 차별철폐연대 등 교통약자단체,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사회공공연구원 등 연구단체, 철도노동조합, 6개 광역시 지하철 노동조합 등 교통 관련 노동조합이 함께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는 네트워크 단체입니다. 버스 준공영제 문제부터 민자 경전철 문제, 그리고 공공교통 활성화를 위한 교통재정 문제까지 교통과 관련된 활동과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다음은 한국환경회의라는 시민단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환경회의는 전국 43개 환경단체들의 연대 기구로서 주요한 환경 사안에 대해서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는 네트워크 단체입니다. GTX-A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추진 방식, 적법성 등 사업 추진 문제 전반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은 전국 자연공원 전반을 다루고 있는 국내 유일의 전문 단체로서 법제도 개선 운동, 교육 문화 활동, 현장 훼손 실태 고발 활동들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이상으로 두 단체의 소개를 마치고요. 먼저 공공교통 네트워크의 김상철 정책위원장님의 말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따뜻한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반갑습니다. 되게 이렇게 차분하게 소개를 해주셨어요. 제가 이렇게 듣는데, 저 단체는 어디지? 했더니 제가 속한 단체였습니다. 사실 저는 서울에서 왔습니다. 사실 GTX라고 하면 저와 같이 그거 우리 지역 문제 아닌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서 단언할 수 있는 것은 GTX의 문제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문제는 단지 그 노선에 한정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적어도 저희 공공교통 네트워크 차원에서 보면 이와 유사한 지하 개발 방식이 이미 전국화되고 있는 중입니다. 서울에 어디 하나 이제 지하 공간 개발이니 뭐니 이렇게 시행이 안 되는 데가 없고요. 좀 이따가 이제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이런 그 문제가 결코 파주 지역 한 군데에서만 해당되는 문제 아니다. 여러분들이 싸우는 것은 이미 일반화되어 있는 어떤 지하 공간 개발이라고 하는 흐름의 하나의 사례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 중요한 문제를 여기 계신 분들이 이렇게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도와주지 않느냐, 누구도 귀를 기울여 주지 않느냐, 그게 왜 그러냐면요, 여기서 물러서면 기존에 해왔던 것들이 다 엎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GTX 노선을 하는 것이 파주에서 한번 멈춰지면 다른 데에 지하 공간 개발하는 사업들이 다 연관해 갖고 똑같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꿈쩍도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감히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이
이 싸움은 어느 것이 진실이고 어떤 것이 사실이냐의 범위를 넘어섰습니다. 아마 저는 짐작컨대 이 부분에 대한 전문가나 혹은 정책 관료들은 왜 이 거리에 나와 계신지, 그리고 여러분들의 얘기가 왜 정당한지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제가 후암동 주민도 만났거든요. 후암동 같은 경우도 2016년에서 17년 사이에 갑자기 기존 노선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후암동에 있는 주택가 밑으로 노선이 지나가는 방식으로 변경이 된 겁니다. 똑같죠? 파주랑 똑같습니다. 왜 비슷한 시기에 기존에 고시되었던 GTX A 노선이 곳곳에 이렇게 변경이 일어나는가? 거기에 해답은 결국에는 무리한 사업 추진입니다. 애초에 민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자 사업의 기본적인 구조는 그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 사업자의 사업성을 높여주는 것이 우선이지, 그 노선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나 안전은 일단 2차적입니다. 노선을 그어놓고 민자 사업자를 꼬셔야 됩니다. 어떻게 꼬시죠? 들어가는 돈이 적다고 꼬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선을 변경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 건설비를 최대한 줄이는 겁니다. 그런 방식의 변경이 거의 같은 시기에 일시적으로 일어난 겁니다. 사실 이렇기 때문에 이것을 모르고 있었다라고 말하기는 좀 힘듭니다. 그러면 역으로 그러면 이것이 과연 민자 사업으로 할 만한 사업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짚어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신도시를 개발할 때 내신 돈이 있습니다. 교통분담금이라는 돈이죠. 지금 GTX를 하는 돈은요, 나라 돈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조성된 재정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신도시에 입주하기 전에 이미 깔려 있어야 되는 그 교통시설에 대한 부담을 하고 오신 겁니다. 즉, 이 돈은 민자 사업자의 돈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돈으로 GTX가 지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왜 이 사업을 그럼 민자 사업으로 하느냐? 사실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아마 대책위 활동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고 가장 속상한 것은 이 문제의 책임을 도대체 누가 져야 하느냐, 그 부분일 것 같은데, 아마 다니시 분들은 아시겠지만 책임지는데 아무 데도 없습니다. 국토부 가면은 민간 사업자 얘기하고, 파주시 가도 민간 사업자 얘기하고, 민간 사업자 가면 국토부 얘기하고, 핑퐁 하면서 결국에는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모호해집니다. 그래서 이 민자 사업의 구조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건설 과정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운영 과정에서도 발생을 할 겁니다. 지금 GTX-A를 시행하는 시행사가 진짜 전철을 굴릴 수 있는 회사인가요? 아닙니다. 거기는 건설사고 금융회사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직접 운영하는 회사는 또 다른 회사를 갖고 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하철을 타다가 GTX를 타다가 문제가 생기면 누구에게 그 문제를 얘기하겠습니까? 힘은 하나도 없는데 실제로 운영하는 회사에 하겠습니까? 아니면 그 GTX를 만든 시행사에 하겠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이 지역의 행정기관인 파주시에 항의를 하겠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아예 애초부터 이 권한을 갖고 있던 국토부에 쫓아가시겠습니까? GTX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답을 갖고 있는 데는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거짓말 같다고요? 기사를 한번 뒤져보십시오. 지하철 9호선 한번 뒤져보세요. 지하철 9호선이 민자 사업이거든요. 그거 이용할 때 나타나는 문제점들 어떻게 시정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게 GTX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단순히 GTX A 노선, 그리고 그 A 노선에 차고진 파주의 일부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그렇게 지어짐으로써, 그렇게 운영이 됨으로써 나타나는 문제를 미리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문제다, 다른 사람들 별로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 절대 그렇게 실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사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내려갈까 합니다. 노선 변경 어렵다고 하죠. 그런데 노선 변경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함께했던 경전철, 그 서울시 경전철 중에서 그 관악에서 여의도까지 가는 경전철 노선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노선은 어디에서 멈추게 되냐면 여의도 딱 들어오는 그 들머리에서 딱 그 멈추게 되는데, 그 입구 부분에 있는 아파트 하나가 아파트 지하로 노선이 변경이 된 겁니다. 근데 그게 원래 노선은 그렇지 않았어요. 큰 길을 따라서 있었던 노선인데
그것을 민간 사업자의 제안 때문에 옮긴 겁니다. 뒤져본 거죠. 주민들은 그 내용을 스스로 알아내셨어요.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저희 공사가 시작이 됐는데 공사 현장에 가서 현황판을 딱 봤더니 내가 알고 있는 노선이 아닌 거죠. 이거 왜 이러지? 우리 아파트 밑으로 지나가네? 해갖고 확인을 했더니 노선이 변경이 된 겁니다. 변경 이유가 재밌어요. 첫 번째는 기존 노선의 경우에 굉장히 힘이 센 프랜차이즈 건물이 거기 하나 있거든요. 그 건물에 그 끄덕머리를 이렇게 지나간다고 해서 그게 첫 번째, 민원이 너무 많았다. 제가 말을 너무 길게 해서 그렇죠. 죄송합니다. 예, 제가 말을 너무 길게 하고 있습니다. 예. 또 하나는 그게 그 대림역 고가 밑으로 지나가는 노선인데 이 지하도로의 안전성 때문에 이걸 변경했다라고 핑계를 댔습니다. 주민들이 그 문제를 갖고 그러면 애초에 노선 설계를 했던 것 자체가 오류라는 뜻이냐라고 항의를 했습니다. 다시 원래 노선으로 복원해라라고 했습니다. 결국 한 6개월 정도 지나서 원상복구됐습니다.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 그게 그 개나리 아파트라고 불리는 그 아파트가 있어요. 예. 근데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 그 노선 변경의 민간 사업자의 이유는 뭐였냐면 그 지하도로의 밑으로 가게 되면 돈을 더 많이 써서 공법을 활용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게 무너지지 않도록 좀 더 공법을 써야 되는데 그 돈을 아껴보고자 그 옆으로 노선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 주민들 의견 수렴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예, 없었어요. 그냥 바꾼 겁니다. 사실은 이런 방식의 노선 변경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싸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아마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공사 시작하는 과정에서 다 들여다보고 다 확인시켜 줄 테니 그렇게 얘기해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텐데 착공되면 끝입니다. 제가 그거는 경험을 해봐서 아는데요. 왜 그러냐면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제물포 지하도로라고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원래 이제 인천하고 서울 여의도까지 연결되는 그 도로를 지하화하겠다는 사업인데 이게 지하도로다 보니까 환풍구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환풍구가 뭐 이렇게 군데군데 생겼는데 그 지역 주민들은 그걸 인지를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알고 봤더니 우리 아파트 근처에 환풍구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환풍구 대책위를 만들어서 주민들이 서울시와 이런 데를 다니면서 이 환풍구 피해와 관련된 것들은 어떻게 처리할 거냐라고 항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착공이 된 이후였고요. 그 과정은 그 공사 과정에서 있었던 일은 이런 식입니다. 여러분들이 아파트에 이렇게 누워 있는데 쿵 하고 소리가 납니다. 공사가 시작이 됐구나. 그래서 그거를 항의를 합니다. 실제로 토요일에도 공사를 했거든요. 어떻게 휴일에도 공사를 하냐 이렇게 항의를 했는데 민자사업자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관련돼 있는 규정 기준에 초과되는 거 없다. 끝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사람이 느꼈다라고 주장해도 그건 의미가 없어요. 자기네들이 측정기구로 측정했더니 그건 기준치 이하다라고 하면 공사는 진행이 되는 겁니다. 결국 읍소를 해서 발파 횟수만 줄이는 방식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 거기에 교통사고가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그 화기를 빼낼 것인지 각종 그런 문제들, 실제 그 과정에서 뭐 바이패스니 뭐니 엉뚱한 얘기들이 나왔지만 실제 지금 현재 민간 사업자가 얘기하는 모든 기술은 범용성이 없는 한국에서 다 최초로 하는 기술들입니다. 사실은 이런 방식으로 논의가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진행 과정에서 그렇게 전문가들이 붙어서 얘기하는데도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우리가 싸우고 있는 타이밍은요.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이고 실제 여기서 진행이 되어버리고 민간 사업자가 돈을 쓰기 시작을 해버리면 그때부터는 마치 여러분들이 민간 사업자의 돈을 낭비하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이 시점에서 반드시 착공을 막아야 되는 것, 그리고 그 전에 예측 가능한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검토하고 그것을 선거 끝나면 바뀔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문서화되어 있는 책임질 수 있는 기구에 확증된 문서로
문서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 국면에서는 사람 믿으시면 안 됩니다. 특히 완장을 타고 있는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속해 있는 기구를 믿고 정부를 믿으십시오. 이건 사람을 믿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제가 속해 있는 공공교통 네트워크도 사실은 저희 단체로는 GTX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자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하청, 재하청의 시행사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일반 지하철에서 철도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반의 월급을 받고 일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한테 시민들의 안전을 맡겨야 되겠습니까? 적절한 괜찮은 일자리 만들어주고 정확한 책임 부여하고 그렇게 좋은 직장에서 또 안전이 보장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GTX-A가 현재와 같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갖고 있는 단체의 일원으로서 여러분들의 싸움 지지하고 또 끝까지 함께하고 그리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고민하는 여러분들과 함께하겠다는 약속을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국환경회의라는 그 환경단체 43개 네트워크 단체인데요. 서울에서 멀리서 두 분 다 와주셨고요. 정인철 사무국장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따뜻한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서울에서 왔습니다. 정인철입니다. 제가 6개월 전에 이 파주 교화에 왔었습니다. 주민들께서 연락이 오셨고 한번 좀 보고 이런저런 고민들을 좀 나누고 싶다 이런 연락이 오셔서 6개월 전에 어떤 아파트의 그 회의실에서 뵀었는데 그 당시에 저희가 어떤 투쟁이라는 용어 그리고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드릴 때 당시에 주민들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과연 우리가 할 수 있냐? 그거는 뭐 이렇게 단체나 운동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좀 부담을 많이 가셨는데 제가 6개월 만에 다시 와보니까 뭐 다 죽는다. 퇴출시켜라. 잘라내라. 이런 목소리의 강함이 6개월 사이에 엄청나게 변화됐다는 것을 제가 느끼고 그런 기운을 받아서 짧게 제 말씀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앞에 김상철 위원장님께서 워낙 말씀을 잘 해주셔서 제가 내용적으로는 딱 하나만 말씀을 좀 더 하겠습니다. 이 GTX 사업이 이미 한번 변경이 됐던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 변경 당시에 30%의 퍼센테이지가 변경이 되면 환경영향평가라고 하는 협의 절차를 다시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업은 한 번 변경이 될 때 29.7%의 변경을 이뤄낸 겁니다. 그래서 사업이 재평가되지 않고 현재처럼 추진되고 있는 겁니다. 만약 이 파주 교화의 노선이 사업 전체 면적의 0.3%만 변경된다 하더라도 이 GTX 사업은 전체 노선을 재평가해야 됩니다. 김상철 위원장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왜 파주 교화의 이 노선 변경 요구를 국토부가 꿈쩍하지 않느냐. 이 노선을 변경하는 순간 전체 노선은 다 바뀌어야 됩니다. 이 측면들을 국토부는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주 교화의 여론이 커져가는 부분들을 굉장히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 서울에서 느껴지는 이런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고요. 이 사업 서울에서 보면 남북전쟁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파주의 윤호덕 의원 지역구부터 강북의 연신내, 서울까지는 전부 여당의 국회의원들 혹은 진보정당이라고 하는 국회의원들의 지역구입니다. 근데 강남에 가면 전부 새누리당 지역구 노선입니다. 제가 2달 전에 국회에서 GTX 안전한가라는 토론회에 갔었습니다. 강남의 지역구 노선, 지역구 의원 할 것 없이 새누리당 국회의원들 총출동해서 GTX 불가하다. 주민 동의 없는 GTX 불가하다. 새누리당 원내대표, 저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새누리당 원내대표, 국토교통위 위원장
지역구 위원장, 지역구 국회의원 모두가 다 나와서 GTX 안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자리에 이 파주에서 강북 지역의 여당 국회의원들, 진보정당 의원들 단 한 명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이 지역구 국회의원들 파주 시위에 파주시장 아무도 오지 않았을 겁니다.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되는 그 당연한 역할을 지금 이 파주에 있는 지역구 국회의원 내년 총선에서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오늘 서울에서 이곳까지 온 이유는 제가 교화 주민 분들께서 이렇게 많이 오실 줄은 전혀 상상도 못했고요. 좀 응원차 왔습니다. 응원차. 여기 계시는 이 노란 옷을 입고 계신 분들, 특히 이제 어떤 분은 저에게 거의 하루에 전화를 6통, 7통씩 하십니다. 궁금한 대로, 물어보고 싶은 거 대로 끊임없이 전화하시고 문자하시고 합니다. 그런 열정과 의지를 여기 계신 교화 주민분들을 대신해서 활동하고 계신 우리 대책위 앞에 계신 분들께 큰 박수 한번 같이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적으로는 이미 다 아시고 계실 것이고, 이 GTX 이 교환 노선, 열병합 발전소 노선, 열 수송관 터지면 다 죽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교화라는 터전에서 오랜 시간 동안 꿈을 키워나가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나갈 이 공간 밑에 열 수송관이 터질 수 있는 이 위험성 있는 시한폭탄을 이곳에 매립시킨다는 것 자체, 그 계획 발상은 전부 척출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에게 전화를 주셔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국토부 사무관이 아마 대책위의 이야기들을 듣고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힘 빼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일개 사무관, 국회의원 보좌관, 그런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면서 힘 뺄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국토부 장관, 파주시장 어차피 여러분들 말씀 안 듣습니다. 이 사업은 김현미 장관이 물러나기 전까지 착공만 막으면 됩니다. 김현미 장관만 물러나면 이 착공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착공을 막을 수 있도록 이제는 그 이상의 청와대를 가시든지 그 앞에 돗자리를 까시든지 청와대 시민수석 대통령에게 여러분들의 이 힘찬 목소리와 기운을 전달해주는 그런 계획과 활동에 앞으로 동참해 주시고 우리 대책위 분들께 함께 힘내서 활동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와대로 갈까요? 청와대 다음 주 토요일에 청와대로 갈까요? 저희 대책위가 지금 심의 논의하고 있는데 거의 80%는 다음 주 토요일 날은 청와대로 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많이 동참해 주십시오. 이번 순서는 저희 대책위원인 박연주 의원님 나오셔가지고 구호 제창이 있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주는 여기서 촛불 집회 하고요. 다음 주에 저희 정치하시는 분들 윤희도 국회의원님하고 오시고 그러니까 다다음 주입니다. 7월 첫째 주가 청와대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주민 여러분. 제가 사람이라면 먼저 다 3번씩 외쳐주세요. 그리고 구할게요. 사람이! 국민안전 무시한 국토부 장관 사퇴하라! 죄송해요. 벌레가 들어갔어. 열병 터져 더 죽는다. 노선 변경하라! 국민 생존권 위협하는 국토부 해체하라! 하고 많은 땅 두고 열병업 큰통이 웬 말이야! 죽음의 노선 선택한 김현미 장관 탈출시켜라!
열병합 관통노선 결사 반대한다! 주민 목숨 공부로 이년 창출 웬 말이야! 열배관 거스간 통과 노선이 안전하다 거짓말하는 국토부로 규탄한다! 안전물감으로 국민 효상 죽이지 마라! 사람이 감사합니다.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수서는 저희 대책의 고문이신 송 고문님께서 PT로 영상 보여드리고 PT 하실 건가요? 네네. 도시가 불안합니다. 80도가 넘는 뜨거운 물이 지하에서 솟구치고 지하 통신구 화재로 전화와 인터넷 모든 통신이 끊어졌습니다. 길을 걷다 땅이 꺼지고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생길지 알 수가 없습니다. 1년에 전국적으로 1000여 건의 집안 함몰 사고가 이런 노후화된 관들이 지금 쓰나미처럼 밀려오고 있다. 균열이 굉장히 빠르게 더 확장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위에 있는 살고 있는 그 사람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안하잖아요. 지금 내소되어 있는 것들이 어떻게 관리하는지도 사실 정확치가 않기 때문에. 땅속 안전.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어제 저녁 경기도 고양시 백성역 근처에서 지하 온수관이 터지며 사고로 한 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화상을 입었습니다. 지난해 12월 백성역 일대가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냉수배관이면 이렇게 아니 어떻게 열배관이야? 땅속에 묻혀있던 온수관이 파열되면서 섭씨 90도에 달하는 끓는 물이 도로 위로 솟구쳤고 일대는 순식간에 뜨거운 물과 수증기로 뒤덮였습니다. 차를 몰고 사고 지점을 지나던 60대 남성이 전신 화상으로 목숨을 잃고 시민 55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흙과 섞인 황색 물폭탄이 솟구치며 도로를 뒤덮습니다. 이번엔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고 주변엔 도로 통행이 끊겼습니다. 지난 2월과 3월 분당과 강남에서 열수송관이 터지면서 인근의 난방이 끊기고 싱크홀까지 생긴 사고입니다. 어제 저녁 8시 35분쯤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의 아파트 단지 근처에서 온수관이 파열돼 천대교선에 우리 서울에너지공사는 전기 예열 히팅장으로 해서 접지선을 연결해가지고 그런 공법을 채택하기 때문에 백성역처럼 갑자기 이렇게 용접 부위가 커져서 이렇게 나오는 일은 없다는 얘기죠. 하지만 그날 오후 취재한 곳에서 약 3-4km 떨어진 주택가에서 온수관이 새는 사고가 2건이나 발생했습니다. 서울 양천구 목동에서는 오후 6시 반쯤 양천구청 인근에서 열수송관 누수가 일어난 데 이어 밤 10시쯤에는 불과 수백 미터 떨어진 아파트 단지 인근에서 비슷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이상 징후를 얘기하는 것 자체가 사람을 얘기하면 MRI라든가 CT라든가 정밀하게 점검을 해가지고 그 결과물이 나온 것이 아니라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해서 지표면에서 온도가 높은 곳이 되나 보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얘기하면 그냥 혈압 조금 재보고 암 걸렸다라고 지금 이렇게 판정하는 형국이거든요. 실제로 그런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제가 직접 목격한 경우도 있고 잘못 건드렸다가 그 상수관이라든가 하수관이 터지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되거든요. 지하에 엄청나게 많은 관련된 그 인프라스트럭처가 있는데 이런 것 하나가 문제가 되면 화재가 나면 모든 것이 올라오시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각각의 이 특별 그런 어떤 과학적인 것에 접근할 것이 아니라 방지학적으로 해서 통합 관리를 해야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야 되고. 도시가 발전할수록 땅속은 더 복잡해지고 그 위에 사는 사람들은 점점 불안해집니다.
주민들은 GTX A 노선의 변경을 요구하며 항의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GTX란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로 수도권 외곽에서 서울 도심의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고속철도입니다. 지난해 말 착공한 GTX A 노선 공사 현장. 사업비 총 2조 9천여억 원으로 2023년 말 개통 예정입니다. 작업은 지하 40m 아래 대심도에서 이루어지는데요. 도심을 가로지르는 고속철도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경기도 동탄에서 삼성역 구간을 잇는 터널 굴착 공사 현장. 그럼 저 지금 몇 메터 내려온 거예요? 아, 저 여기 50m 내려왔습니다. 지금 지상으로부터요? 예. 이쪽으로 500m, 저쪽으로 500m, 그 다음에 또 저쪽에 차고가 2개 있습니다. 현장에선 발파 준비가 한창이었는데요. 굴착은 나튼 공법으로 합니다. 안반에 구멍을 뚫어 다이너마이트 등을 넣고 폭파하는 방식으로 한 번 작업할 때 약 185개의 폭약이 사용됩니다. 발파는 500m 후방에서 이루어지는데요. 여기도 진동이 와요? 진동 와요. 네, 금일 오전 발파 실시하겠습니다. 네, 발파 5초 전 5, 4, 3, 2, 1, 발파! 분진이 가라앉고 나면 폭파로 흔들린 집안을 철근과 콘크리트로 고정해주는 작업이 이어지는데요. 한 번 발파할 때마다 1.2m가량이 굴진된다고 합니다. 하루 2차례씩 공사기간 내내 반복되는 발파 작업. 정말 문제는 없는 걸까요? 많게는 하루 8번 집 밑에서 폭발 소리가 들린다면 참 불안하겠죠. 서울 신림동 주민들이 지하터널 공사로 시공사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문제는 서울 곳곳에서 이런 지하도로 공사가 줄줄이 예정돼 있다는 겁니다. 굉음과 함께 상가 유리창이 흔들릴 정도의 진동이 이어집니다. 소리를 따라가 보니 발파 작업 중이란 팻말이 나옵니다. 지금 소리 들었죠? 서울 신림동 도림천 일대에선 동시에 3개 지하 터널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지하 40m에선 신림동과 봉천동을 잇는 상하행 터널 2곳이, 지하 17m에선 경전철 신림선 공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2달 전부턴 발파 작업이 하루 8번까지 늘면서 이제는 건물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고 주민은 주장합니다. 잠자다가 깜짝깜짝 놀래고 저희 야간 병원에 다닙니다. 손님들이 전쟁 난 줄 알았다고. 야, 가자. 시끄럽다, 가자. 이런 식으로. 시공사들은 소음과 진동 기준을 넘겨 발파한 적이 없다고 항변합니다. 반복되는 갈등을 줄이기 위해선 주민과 사전 협의 절차부터 개선해야 합니다. 주민의 의견을 듣긴 하지만 꼭 동의가 필요한 게 아니다 보니 형식적으로 할 때가 많습니다. 법적 절차를 꼭 충족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없잖아 있거든요. 경기도 파주시에서 서울 도심을 가로질러 화성시 둔산까지 총 80km 구간을 잇는 GTX A 노선. 기대감도 크지만 해당 노선이 지나는 지역의 주민들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GTX 노선이 지나는 지하는 단단한 암석지대고 건설 공법 또한 안전도가 높은 방식이라고 말합니다. 터널 자체 안정성은 안반층을 통과를 하게 되면 안전하겠죠. 근데 이제 안반층이 있고 40m를 하게 되면 40m 위까지는 전부 다 안반이 아니거든요. 위에는 이제 토사층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붕화토도 있고 쭉 있지 않습니까? 터널을 뚫게 되면 지하수가 빠지겠죠. 밑으로. 예, 그렇죠. 물이 흘러내리겠죠. 급속도로 흘러내립니다. 빠집니다. 그럴 때 물만 빠지는 게 아니고 토사를 끌고 내려오는 거죠. 유실이 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그 부분이 이제 비게 되는 거죠. 그 부분이. 성남
비대위 측에서는 인천 삼두 1차 아파트를 유사한 사례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공사 이후 아파트에 금이 가고 집안이 기울어지는 현상이 생겼습니다. GTX와 마찬가지로 지하 40m 이하 대심도에서 굴착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2017년 개통한 인천 김포 고속도로 중방구 완도 신화관 통하는 5.5km 지하 터널 공사로 인한 논란이 여전합니다. 공사 이후 터널 상부 아파트는 물론 인근 교회와 주택까지 집안 침해와 건물 균열이 심각한 상황. 주민과 시공사인 포스코 공사는 정밀안전 진단 실시를 위한 협의를 진행했지만 업체 선정과 원인 규명을 놓고 갈등을 빚다 무산됐습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터널에 대해 구분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어 사실상 터널 위 대지에 대해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불가능한 것으로 국토부가 결론 내린 겁니다. 참다 못한 주민들은 인천시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포스코 공사에 약 2,700개 발판이 나요. 상가포도 중과 초등학교, 중학교, 또 중앙장로교회가 붕괴되고 있는데 책임을 회피하고 오직 건물에 안전벨만 감사했다는 포스코 공사의 협약에 대해서 저희는 끝까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적 기준을 준수하며 발파 공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100% 이제 물이 새지 않는 비배수 터널 방식이라고 있습니다. 진짜 문제가 있으면 우회를 하든지 아니면 그런 이제 비배수 공법을 적용을 하든지 문제는 이제 비용이죠. 과연 지금 시행사가 그런 비용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았던 땅속 안전. 그간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준 지하시설물들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도시의 시한폭탄이 되고 있습니다. 방지학에서는 네거티브 어프로치란 말을 되게 많이 쓰거든요. 잘된 것을 얘기하자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우리는 사회 구조의 문제점들을 찾아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법을 개정하고 매뉴얼을 정비하고 조직을 개편시키고 예산을 만들고 하는 것을 우리 사회는 그동안 너무 게을리했다. 노선 방지와 관련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년 8월 중앙 설명회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그 시점에 우리 철도교통과에서 확인을 하고 바로 원안대로 아파트가 지역난방공사의 통과 지하물을 통과하는 부분은 적절치 않다 이런 가능성이 있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안전 진단을 한 건 아니지만 이런 가능성, 조기 방법에 우려가 있으니 당초 원안대로 하다가 공무를 통해서 작년 8월부터 총 5차례 그렇게 국토와 사업시행자 측에 요청을 했고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주시에서는 결코 한 번도 개발단지와 지역난방공사 합의를 통과하지도 동의한 바가 없습니다. 예, 지역 국회의원 의원입니다. 제가 열정이고 무지하고 몰라서 여러분들을 다 보호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제가 신심한 사과의 말씀. 중대다음에 좀 30cm, 20cm 인도로 나가는 거에 문제하고 여러분들 지역난방공사에 하루에 수소센터를 통과하고 거기에 집소방을 통과해서 그 앞에 원수선관이죠. 원수선관 2개인가 3개의 밑을 상당히 근접거리를 통과하고 시작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하지 않느냐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안전하다고 봅니다. 이분들은 안전을 감독하고 하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난방공사가 안전에 대한 지역난방 객관적인 기관의 용역을 늘어나는 것을 협의하는 부분 중인데 아무도 안 하는 거죠. 그거를 친하게 누구도 이 문제, 안전에 대한 문제를 소홀히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이민자를 응원하고 대한민국 우리와 그 현실적인 불안을 해결하고 해답을 가져나갈 건가? 오늘 답은 다른 이유는 알았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이제 대안의 노선이 가능한지, 그리고 안전에 대한 전문적 검토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조금만 더 합리적으로 기다려면서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저는 드려요. 그리고 사업시행자나 또 국토부의 얘기를 드리면 과정은 설명되지만 주변의 불안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답을 주는 것 같지는 않죠. 그러니까 자꾸 그 반복되는 질문을 또 들으시게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지역을 대표하는 선출직인 저희들한테 당신들 책임져라 이렇게 요구하시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책임집니다. 책임지는 저는 저희들 알고 또 그런 각오를 하고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은 더 논의를 해나가고 합리적인 방안을 같이 마련하면서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저쪽 고압가스를 따라서 애초에 방송을 설정했을 때 고압가스에 대한 사실을 인정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야 물력을 설정했다면 국정과 물력 비슷한 거죠. 아무 전방적을 파악하지 못하고 그렇게 한 거죠. 그러면 그 도로 앞에 가스관이 여의자가 오고 거의 같은 곳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있네요. 네, 있으면 그리고 관계자분들 도로장을 무관하게 하셨죠. 무관하게 하겠습니다. 사과해 주십시오. 설명하십시오. 이게 잠깐 정정부를 해주셔야 하고 사과를 꼭 드리겠습니다. 왜? 주민들 시민들의 눈을 가린 거고 귀를 막은 거예요. 진실을 내려놓으신 거예요. 가장 상당히 진중한 건데요, 솔직한 얘기로. 제가 진중하다고 얘기하는 거는 제가 믿고 이해를 못쳐가지고 환경에 대해서 마저를 드셨고 우리처럼 합쳐서 착공식까지 하는데 완전 장본인이에요. 이런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 마지막에 듣고 오늘 좀 하나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 참고 자료를 저희가 했고요. 그 작성을 할 때 저희가 보도 참고 자료를 냈던 그 해당 기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 기사는 지금 자꾸 이렇게 오늘 좀 자료 굉장히 열심히 준비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주민들의 그런 걱정과 그런 근심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보시는 걸 수도 있겠지만 그 기사는 산화수도관이나 가스관을 그대로 그거를 관통한다 이런 류의 기사였기 때문에 네? 아니, 저희가 그걸 지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대로 다시 그럼 보도자료 띄워드릴까요? 지금 말 갖고 그러죠. 아니 보도자료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보도자료를 작성하게 된 기사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요, 보도자료가 중요합니다. 안 만들면서 딴 얘기가 아니고요. 그 기사는 한다는 얘기라니까요. 일단 이렇게 나온 거 띄워놓고 얘기하죠. 누가 제가 작성을 했었으니까 제가 작성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기사에 대한 보도 참고 자료를 낸 거지 않습니까? 저희가 보도 자료를 낸 게 아니고요. 그런 기사에 대해서 저희가 참고 자료를 낸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하신 게 이해가 안 되는데. 드리고요. 왜 무관하다고 얘기를 하셨는지를 물어보는 거지. 조금 앉아서 들어보시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 따지면 지금 저희가 선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 선으로 지나가는데 그 선으로 지나가면서 상부에 많은 시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선이 하나도 없다라고 저희가 그런 보도자료를 작성했다고 지금 이해하신 겁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여기 계신 주민들, 시장님, 의원님이랑 생각이 다르지 않아요. 저도 국가 공무원이고요. 저희가 이게 만약에 정말 문제가 된다 그러면 바꿔야죠.
안녕하십니까. 네, 손병철입니다. 지금 제가 영상을 보여드린 거는 다음 주에 저희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야당에 있는 자유한국당의 의원님들한테 보냈고, 그 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의 윤우덕 국회의원님한테도 보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나오셔서 책임을 지신다고 하셨던 분들이 왜 숨어 계십니까? 나오셔갖고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주민들에게, 국민들에게 내가 잘못했다, 고치겠다라고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지난번에 간담회 때 계속 말씀을 하셨습니다. 책임을 지시겠다고. 자기가 자신이 책임을 안 지면 물러나겠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왜 숨어 계십니까? 나오셔야죠. 믿고 뽑아준 저희들을 위해서 나오셔갖고 얘기를 하셔야죠. 저희는 많은 일들을 지금 7개월 동안에 많은 일들을 해왔는데 이제 조금씩 변해가고 있습니다. 변경고시에 저희 8단지가 조금 벗어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차량기지, 환기구 대한 보안도 세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될 수 있는데 왜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됩니다. 여러분들이 나오셔갖고 하시면 됩니다. 이건 분명히 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얘기하는 것들은 저희가 얼마만큼 이걸 관심을 갖고 이거에 대해서 주민의 권리를 주장하느냐에 따라서, 국민의 권리를 주장하느냐에 따라서 바뀌는 것입니다. 국회의원, 시장 누가 뽑았습니까, 여러분? 저희가 뽑았습니다. 저도 뽑았습니다. 그 사람들 책임지라고 뽑은 거지 저희 세금 갖고 가라고 뽑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같이 나와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외쳐주셔야 되고 같이 쳐주셔야 됩니다. 힘들게 이루어진 것에 아이들이 다치고 재산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힘들게 벌어서 아이들을 위해서, 저희 가족들을 위해서 이 보금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 보금자리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망가진다 그러면, 저희 아이가 다친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저희는 분명히 할 수 있고 지금 변해가고 있습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아파트에서 죽고 계시는 분들 다 다른 생각입니다. 저희가 바꾼 이 정권이 정말 저희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같이 여러분들, 저희는 결코 물러나지 않습니다. 그한 사람이 하는 것까지, 이루어내겠습니다. 주민 여러분, 우리 보금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저희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 세월호 때 행복을 누리지 않기 위해서
끝났어요? 오늘 여기 3차 촛불 집회는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요. 아까 송고문님 말씀하셨듯이 다음 주 토요일 날 6월 29일이죠. 7시 반에 촛불 집회가 예정되어 있고요. 윤희덕 국회의원님이 지금 비서관님이 나와 계시는데요. 다음 주에 나오신다고 말씀하시니까 윤희덕 국회의원님하고 자유한국당의 박영호 당협위원장님, 그다음에 자유한국당의 최창호 시의원님 이렇게 현재는 예정되어 있고요. 손배찬 의장님한테는 아직 답이 없었는데 지금 현재 3분 정도 나오신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1000명을 목표로 많이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노선 변경 됩니다. 아셨죠? 그리고 7월 첫째 주 예정은 지금 저희가 청와대로 예정 갖고 있는데 촛불 집회가 집회 신고가 안 되면 아마 우리 위원장님이 기자회견식으로도 하신다 그러니까 그거는 사정이 정확한 일정이 잡히면 공지하겠습니다. 오늘 늦게까지 많이 참석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에서 다 모여서 나가는 겁니다. Thank you.